최근 계속되는 횡보장세에 투자자분들 실망감이 크실 것 같습니다. 1분기 동안 금리가 빠르게 치솟으면서 유동성 장세가 종언을 알렸다는 평가가 많은데 이제는 실적이 이끌어가는 장세가 될 것이다라는 게 증권가의 중론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주목해봐야 할 업종들 그리고 2분기에는 과연 이 박스권 장세를 극복할 수 있을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정희형 기자입니다. 시중에 풀린 막대한 유동성의 힘으로 지난 1월 중순 단숨에 3,200선을 돌파했던 코스피 지수가 최근 힘에 부치는 모습입니다. 최근 한 달 동안 3,000선을 두고 등락을 거듭하며 유동성의 힘은 상당 부분 소진된 모습입니다. 때문에 시장의 시선은 오는 4월부터 발표될 상장 기업들의 1분기 실적 개선 여부에 쏠리고 있습니다. 금융정보업체 FN가이드에 따르면 추정기관 3곳 이상인 상장사 195개사의 지난 1분기 영업이익은 40조 3,831억 원으로 예상됩니다. 코로나19 충격에 실적 악화가 본격화됐던 지난해 1분기 대비 82.7% 높은 수준입니다. 전년 동기 대비뿐 아니라 1개월 전 추정치인 39조 4,582억 원보다도 2.3%가량 상승하며 지난 1분기 호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195개 상장사 가운데 81%에 달하는 159개 상장사가 전년도 대비 개선된 실적을 발표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난해 1분기 기저효과와 더불어 경제 정상화를 넘어선 수출 호조 등에 힘입어 실적 개선폭이 대폭 확대됐다는 분석입니다. 아울러 기업이익이 기업 가치의 핵심 지표인 만큼 이익 개선폭이 확대될수록 증시 급등에 대한 정당성과 함께 추가 상승의 원동력이 될 것이란 설명입니다. 지수가 이제 많이 올라왔을 때 실적이 더 좋아지지 않으면은 상승의 한계가 있다라는 걱정들이 좀 있었죠. 예. 그런데 이제 실적이 만약에 뒷받침돼 주면 그동안 주가 오른 거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기 시작하니까 네. 실적 추정치가 상향되고 잘 나오면 자신감을 가지게 되죠. 시장 상승에 대해서. 업종별로는 증권업종이 가장 높은 이익 개선폭을 보이며 지난 1분기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2,382% 오른 1조 4,119억 원으로 예상됩니다. 아울러 운수업종 역시 해상운수업종은 전년 동기 대비 1,034% 오른 7,895억 원이 예상되고 항공운수업종은 흑자 전환이 예상됩니다. 이 밖에도 백화점, 화학, 의료장비 및 서비스, 미디어, 도소매, 전력업종 등이 전년 동기 대비 세 자릿수대 영업이익 증가가 예상됩니다. 다만 지난 1분기 실제 실적이 높아진 시장의 전망치보다 부진할 경우엔 주가가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영업 환경이 개선된 종목에 주목하면서 동시에 실제 실적 역시 면밀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입니다. 한국경제TV 정희영입니다. 네, 올해 실적 개선이 크게 두드러지는 업종들 그리고 이런 개선세가 증시에 미칠 영향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증권부 신재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신 기자, 현재 이 실적 개선이 부각되고 있는 업종들을 보면 이 증권업, 철강 그리고 IT 이런 업종들을 좀 눈에 띄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하나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증권 업종 같은 경우에 앞서 리포트를 보면은 이제 영업이익 증가폭이 2,000%가 넘습니다. 역시 동학개미 효과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개인 투자자들의 활발한 증시 참여 때문인데요. 증권사는 개인 투자자들이 거래를 많이 하면 거기에서 오는 수수료 수입이 또 주 수입이 됩니다. 네. 그만큼 개인 투자자들이 거래를 많이 하면 증권사들의 실적에도 도움이 되는 겁니다. 개인 투자자들 주식 열풍은 올해 같은 경우도 좀 상당히 좀 뜨거울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 1분기는 매우 뜨거웠습니다. 네. 작년보다 뜨거웠는데요. 일단 1분기 코스피와 코스닥 합산 하루 평균 거래 대금은 33에서 34조 원 수준이었습니다. 이는 작년 1분기나 전분기 대비해서 월등히 높은 수준인데요. 예. 종목별로는 개인 투자자 점유율이 가장 높은 키움증권의 영업이익 증가폭이 가장 클 것으로 보이고 그 다음으로 삼성증권과 NH투자증권이 그 뒤를 이을 것으로 보입니다. 증권업계가 좀 기대를 모으고 두 번째가 이제 철강 쪽인데 이 철강 쪽에서 실적 개선폭이 큰 이유 뭐라고 봐야 될까요? 네, 일단은 작년 철강 업종은 코로나19 팬데믹의 직격탄을 맞았는데요. 예. 경기가 아무래도 위축이 되다 보니까 그 철강 수요도 많이 위축이 됐고요. 하지만 올해는 상황이 정반대일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 회복이 본격화하면서 현재는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는 상황에 이르렀는데요. 이 와중에 철강 가격은 계속해서 오르고 있습니다. 예. 중국 열연 유통 가격은 사상 최고치였던 2008년 이후 가장 높고요. 이런 흐름은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미국과 유럽은 경기 부양에 더해서 보호무역주의로 인해서 철강 수입을 통제를 하면서 철강제 가격 상승을 좀 용인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그렇군요.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서 그렇다라는 건데 다음으로 이 IT 하드웨어 쪽 이쪽은 아무래도 뭐 휴대폰 부품 쪽이 좀 잘 나가고 있기 때문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작년 코로나19 여파로 마찬가지로 스마트폰 부품주도 수익성이 크게 낮아졌는데요. 예. 하지만 올해는 작년 기저 효과에 더해서 스마트폰 판매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작년 2월 글로벌 스마트폰 판매량은 작년 2월과 비교해서 27% 늘었고요. 이 추세는 하반기까지 이어질 것이란 전망입니다. 예. 특히 삼성전자는 스마트폰인 갤럭시 S21 판매가 호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삼성전자의 2월 스마트폰 판매량은 1월과 작년 2월과 비교해서 모두 두 자릿수 이상 늘었습니다. 애플 역시 전년 동기 대비해서 판매량이 50% 가까이 늘었고요. 이로 인해서 스마트폰 부품사인 LG이노텍과 삼성전기, 파트론 등의 실적이 매우 개선될 것이란 평가입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호실적이 예상되는 업종들에 대해서 좀 짚어봤는데 지금 뭐 2분기에도 그렇다면 우리 증시가 이제 작년 대비로 비교하면은 뭐 작년이 워낙 코로나 때문에 안 좋았기 때문에 올해는 대부분 실적이 좀 개선이 될 거다 이런 전망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2분기에도 이 실적을 중심으로 코스피 지수가 앞으로 좀 상승 탄력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는 게 맞겠습니까? 네, 일단 인플레이션 우려가 정점을 통과했다는 평가이고요. 예. 그다음에 코로나19 백신이 좀 보급이 되고 또 경기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좀 실적 장세를 기대해봐도 좋다는 의견들이 좀 나오는데요. 예. 예상 지표를 보더라도 2분기 GDP 주요국 성장률은 모두 두 자릿수 이상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시다시피 한국은 수출 의존도가 매우 높은 국가이지 않습니까? 경기 회복이 되면은 또 수출이 늘어나고 또 수출이 늘어나면 기업 이익도 늘어나면서 주가에도 또 탄력이 붙을 전망인데요. 예. 또 한 가지 긍정적인 소식을 전해드리면 앞서 리포트에서 보신 대로 상장사의 실적 전망치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체 상장사의 1분기 영업이익 합계는 한 달 전보다 2.3% 늘었습니다. 네, 반론도 제기될 수 있겠죠. 양쪽을 우리가 균형 있게 좀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실적 장세를 좀 기대하기 어렵다라는 시각이 있다면 그건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네, 보통 주식은 경기 상황에 선행을 하지 않습니까? 네. 때문에 코스피가 연초 3,200선까지 올라오는 과정에서 1분기 그런 실적 증가분을 일부 반영했다는 그런 반론도 나오는데요. 이게 반영이 돼 있다. 예, 그런 반론이 나오고요. 게다가 국내 기업의 이익 증가폭이 1분기 정점을 찍고 2분기부터는 증가폭이 조금 둔화될 것이란 그런 우려가 좀 나옵니다. 예. 또 작년 1분기와 2분기 코로나19로 상장사들의 실적이 매우 부진했었는데요. 작년 워낙 실적이 부진하다 보니까 올해 기저 효과로 상장사의 실적 증가폭이 좀 더 커 보이는 그런 착시 현상이 좀 있다. 이런 것도 좀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 우리가 기저 효과라고 할 수 있죠. 작년이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올해가 좋은 것처럼 보이는 효과 그런 부분들 감안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맞습니다. 이 양쪽을 다 같이 감안해 봤을 때 앞으로 이제 횡보장을 벗어나서 상승 탄력을 우리 코스피가 받기 위해서는 이런 조건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할 만한 조건들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 증권업계에서는 코스피가 실적 탄력을 받기 위해서는 상장사들이 이제 실적 발표 시즌 때 다음 분기 가이던스를 제시를 하는데요. 예. 이 가이던스가 매우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 2분기 2주 뒤부터 기업들의 실적 시즌이 1분기 실적 시즌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데요. 예. 이때 기업들은 다음 분기 실적 가이던스를 제시를 합니다. 이미 모두가 1분기 실적 개선을 예상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음 분기 가이던스가 현재 예상치보다 더 높아야지 현재 시장은 이런 부분을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 가이던스에 따라서 코스피의 실적 장세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는 의견이고요. 예. 현재 2분기 전체 상장사의 영업이익 합계는 37조 9천억 원 수준으로 1분기보다는 2조 원가량 낮습니다. 그러니까 2분기 실적 예상치를 좀 주목해서 봐라. 예상치보다 실적이 높을 때 주가가 좀 상승하는 그런 흐름을 나타낼 것이다 이런 얘기군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투자자는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전략을 좀 짜는 게 좋겠습니까? 네네. 일단 기저 효과로 인해서 1분기에는 대부분의 상장사의 실적이 개선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때문에 실적 개선에 더해서 저평가 매력을 겸비한 종목에 좀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인데요. 여기 여기에 실적 추정치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종목이면 더욱더 금상첨화입니다. 1분기 실적이 크게 개선되면서 저평가 매력을 겸비한 업종으로는 은행과 자동차, 철강, 증권 등이 꼽힙니다. 예. 키움증권은 올해 연간 기준 주가 수익 비율이 4.8배에 불과하고
최근 한 달 사이 영업이익 추정치가 8.8% 늘었습니다. NH투자증권과 한화손해보험, HMM, 금호석유 등도 여기에 해당된다는 평가입니다. 네, 증권부 신재근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